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탓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기준금리는 묶었지만 대출금리는 당분간 더 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최근 다시 늘어나는 가계대출이 주춤할지 주목됩니다. 글로벌 가전기업들이 혁신기술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프리미엄 시장 선점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전동화 전환에 속도를 내면서 우리 배터리 기업들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황과 전망 이슈플러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현 3.5%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다소 둔화세를 보이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건데요. 하지만 하반기 물가와 가계부채, 미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등으로 추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민세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은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5%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 4, 5월에 이어 4연속 동결입니다. 이번 결정은 우선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로 접어드는 등 다소 진정되고 있는 물가 상황이 반영됐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오늘 통화정책방향회의 이후 간담회에서 국내 물가는 당초 예상에 부합하는 둔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총재는 또 한 번 매파 기조를 드러내며 금리 인하 기대감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먼저 이 총재는 연내 물가 전망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보였는데 국제유가 기저효과로 현재 2%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일시적이며 하반기에 다시 상승 압력을 받을 것이라는 게 이 총재의 설명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지만 8월 이후에는 다시 3% 내외 수준으로 물가가 높아지는 등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런 배경을 내세워 긴축 기조와 최소 한 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열었습니다. 6분 모두 3.75로 가져갈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 아직 그 금통위원들께서 금리 인하를 논의하신 분은 아직 없다는 것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 가파르게 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한 긴장감도 나타내면서 규제 강화를 언급했습니다. 가계부채가 더 예상 바깥으로 더 크게 늘어난다면 금리뿐만 아니라 거시건전성 규제를 다시 강화한다든지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놔야 된다고.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도 전망의 변수로 꼽았습니다. 이 총재는 최근 우리 외환 시장은 안정된 상황이라면서도 미국의 상황을 지켜보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불안한 물가, 각국 통화정책, 국내 경제 성장률, 그리고 가계부채까지 금리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요인들이 점점 늘면서 앞으로 한은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민세원입니다. 기준금리가 동결됐음에도 대출금리는 오를 거란 시각이 우세합니다. 연내 기준금리를 인하할 거란 기대감이 점차 사라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가계대출의 큰 비중을 차지했던 주택담보대출에도 영향을 줄지 김수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최근 대출금리가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형금리는 연 4.21에서 6.19%, 고정형금리는 4.06에서 6%로 집계됐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하단이 3%대였지만 이미 자취를 감췄습니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코픽스 은행채 5년물 등 시장금리 등락에 따라 오르내립니다. 변동금리의 중거금리인 코픽스는 하락 추세를 보여왔지만 최근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올리고 있어 이달 중순 발표되는 6월 코픽스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행들이 예적금을 통한 자금 조달에 집중하는 이유는 은행채 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 여기에 새마을금고 사태까지 겹치면서 채권 시장이 흔들렸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 3%대에 머물렀던 은행채 5년물 금리는 지난 12일 4.310%로 반등했습니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 인사들의 강경 긴축 발언 여파로 아직 기준금리 인상이 끝나지 않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점도 시장금리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제는 대출금리가 상승 흐름을 타고 있음에도 주담대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겁니다. 4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는 은행 주담대는 지난달 7조 원이 늘면서 3년 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처럼 계속해서 대출금리가 상승 압력을 받는다면 가계부채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당국에서 어떤 메시지나 정책을 내놓느냐에 이제 좀 많이 의존할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가계 대출이 이제 증가세가 좀 주춤할 가능성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증가세를 이렇게 꺾어가지고 감소로 돌릴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단편적으로 대출금리만 볼 게 아니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나 집값의 국면 등 다방면을 따져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TV 업계가 크면 클수록 좋다. 이른바 거거익선과 함께 무선 트렌드를 내세우며 혁신기술 경쟁에 나선 모습입니다. 여기에 초고화질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향상된 시청 경험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윤혜림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98형 네오 QLED 8K 신모델을 국내에 출시했습니다. 이번 모델 출시로 삼성전자 98형 TV 제품군은 네오 QLED 8K, 네오 QLED, QLED로 다양해졌습니다. 화질 제어 기술인 네오 퀀텀 매트릭스 프로가 적용돼 더욱 세밀하게 화질을 조정할 수 있고 네오 퀀텀 프로세서 8K의 64개 뉴럴 네트워크가 콘텐츠 자체 화질과 상관없이 화질을 8K 수준으로 높여줍니다. 삼성전자는 시네마 무빙 사운드로 초대형 초고화질 스크린에 걸맞은 높은 수준의 음향을 제공합니다. 또 뒷면에 장착된 원커넥트 박스는 선정리를 위해 입력 단자를 통합하고 투명 케이블로 TV와 연결해 깔끔한 인테리어를 도와줍니다. 김철기 삼성전자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 부사장은 이번에 선보이는 신제품은 삼성의 혁신 기술들이 집약된 대표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최상의 스크린 경험을 제공해 초대형 프리미엄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LG전자는 세계 최초로 97형 올레드 TV에 4K 120Hz 무선 전송 솔루션을 탑재한 모델 LG 시그니처 올레드 M을 국내에 출시합니다. 콘솔 기기, 사운드바 등 다양한 주변 기기를 TV 본체 대신 별도의 AV 전송 박스인 제로 커넥트 박스에 연결해 TV 주변 복잡한 선을 없앴습니다. 전원을 제외하고 모든 방송이라든지 시그널이 무선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고객들은 TV 주변에 별도의 기기라든지 별도의 연결선이 없이 굉장히 깔끔한 인테리어의 TV를 즐길 수 있습니다. 무선 환경에서도 시청 경험을 위해 돌비의 최신 영상 기술인 돌비 비전과 입체 음향 기술 돌비 애트모스도 모두 지원합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TV 수요 부진에도 초대형 TV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 글로벌 가전기업들이 혁신 기술을 앞세워 프리미엄 시장 수요 공략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기아가 미국 조지아주 생산 공장에 2억 달러가량을 투자해 내년부터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EV9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북미 생산 첫 전기차인데요. 기아는 EV9을 앞세워 미국 전기차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박사아 기자입니다. 대형 전기 SUV EV9. 이 차량은 99.8kWh의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해 기아 전기차 라인업 중 가장 긴 501km의 최대 주행거리를 갖췄습니다.
기아가 이 차를 앞세워 미국 전기차 시장 공략에 고삐를 줍니다. 조지아주 공장에 2억 달러를 투자해 EV9 생산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EV9은 기아가 북미에서 조립하는 최초의 전기차가 됩니다. 기아 EV9이 미국 현지 생산을 통해 대형 전기차 수요를 공략하고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아는 조지아 공장에서 텔루라이드와 소렌토, 스포티지, K5 등을 생산하고 있는데 5번째 모델 합류로 약 200개의 추가 일자리 창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아가 조지아주에 투자한 금액은 19억 달러가 넘은 상황, 14,000개가 넘는 일자리도 책임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현지에서 전기차를 조립하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내년 2분기 생산이 시작될 EV9의 성공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박세아입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전동화 전환에 속도가 붙으면서 배터리 시장 또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배터리 업체들도 세계 시장에서 혁신 기술과 전략을 가지고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산업일보 성낙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선 글로벌 배터리 시장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전기차 보급률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 배터리 시장의 성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신차 중 전기차의 비중인 전기차 침투율을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전기차 시장으로 꼽히는 곳은 북미, 유럽, 그리고 중국입니다. 북미의 침투율은 7%, 유럽연합 10%, 중국은 2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 전기차보다는 내연 기관차의 비중이 훨씬 더 높은 셈입니다. 네, 완성차 업계에 전동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데 아직 실질적인 침투율은 낮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배터리 업계는 말씀해 주신 3대 시장을 위주로 나아가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우선 북미는 제가 개인적으로 놓칠 수 없는 시장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네. 북미는 내연기관 판매 금지 계획과 IRA 법안에 따른 정책 지원 등에 힘입어서 오는 2030년엔 전기차 침투율이 약 60%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발맞춰서 우리 배터리 기업들 또한 재빠르게 행동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삼성 SDI는 GM, 스텔란티스와 힘을 합쳐서 북미의 배터리 생산 시설을 짓기로 했고요. SK온도 현대차그룹, 포드와 손을 잡고 배터리 셀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배터리 기업이 캐나다에서도 러브콜을 받은 것 또한 호재로 볼 수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스텔란티스와 설립한 합작 법인이 캐나다 정부로부터 14조 원가량의 생산 보조금을 받게 된 건데요. 이를 통해 북미 시장에서 우리 배터리 기업의 기술력을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유럽 시장은 좀 어떤가요? 현재 유럽 쪽에서도 우리 기업들에게 좀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맞습니다. 미국이 놓칠 수 없는 시장이라면 유럽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유는 오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중단하고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IRA가 있다면 유럽은 핵심 원자재법과 탄소 중립 산업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달 이른바 지속 가능한 배터리법을 통과시키면서 오는 2027년까지 2차 전지세를 역내에서 100% 생산하고 양극재도 67% 조달한다는 목표에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현재 유럽연합 내 배터리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강자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기준 점유율이 64%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배터리 3사는 이미 폴란드와 헝가리 등에서 공장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 네, 중국 시장은 좀 어떤가요? 지금 배터리 업계에서 중국을 빼놓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중국은 잡기 힘든 시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중국은 이 자국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중국 기업들에게는 높은 보조금을 지원하지만 해외 기업들에게는 벽을 굉장히 높게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배터리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크지만 우리가 중국 시장을 빼놓고 얘기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기술 격차를 더욱 벌려서 고품질 전략을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기도 합니다. 현재 중국은 저렴한 배터리를 필두로
저가 공세를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현대차, 기아는 현지 공장 일부를 매각하면서도 제네시스, N 브랜드 등을 위주로 라인업을 재정비한 고급화 전략을 내세워서 중국 시장을 공략 중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업이 중국 시장으로 뚫고 들어가기에는 아직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만큼 국가 간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형평성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세계 배터리 시장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포스코가 오늘 그린스틸로 창조하는 더 나은 세계라는 의미를 담은 Better World with Green Steel을 비전으로 선포했습니다. 비전에는 환경적 가치 측면에서 혁신 기술로 탄소 중립 사회를 선도하고 경제적으로는 철의 새로운 가치 창조를 통해 지속 성장하며 사회적으로는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가 담겼습니다. 김학동 포스코 대표이사 부회장은 탄소 다배출 산업이라는 한계를 넘어 다양한 첨단 기술의 융합으로 미래 철강 산업의 블루오션을 선점할 것이라며 신철기 시대의 퍼스트 무버이자 친환경 미래 소재 대표 기업으로서 새로운 시대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 3사가 오늘 공시를 통해 합병을 검토 중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명예회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한 뒤 3사 합병에 속도가 붙은 만큼 구체화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서지은 기자입니다. 셀트리온 그룹의 상장 3사인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의 합병이 급물살을 탔습니다. 셀트리온은 오늘 3사 합병 추진에 대해 현재 합병 주관사를 선정 완료하고 합병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합병 대상과 시기, 방법 등에 대해서는 최종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공시했습니다. 합병을 위한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지난 3월 경영에 복귀하면서 3사 합병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합병에 대한 준비 단계는 거의 다 종료했어요. 금융시장이 안정화가 된다고 치면 마일스톤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일스톤이 제시되면 최대 4개월 안에 합병에 대한 마무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셀트리온이 올해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는 것도 합병을 위한 발판으로 풀이됩니다. 셀트리온은 지난 2월과 3월, 6월에 이어 지난 6일 네 번째 자사주를 매입하며 올해 총 2천억 원의 자사주를 취득했습니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자사주 취득이나 처분 완료 후 한 달이 지나면 이사회에서 합병 안건을 결의할 수 있습니다. 지난 6일 진행한 자사주 취득이 마지막이라면 8월 중순 이후부터 3사 합병 결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셀트리온 그룹은 3사 합병에 대한 내용을 한 달 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전북 전주에 최근 관광객들의 발길이 부쩍 늘었습니다.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어우러져 글로벌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박민홍 기자입니다. 천년 문화도시 전주를 찾는 관광객이 다시 크게 늘었습니다. 올 들어 상반기까지 한옥마을과 전주시내 관광 명소를 찾은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수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관광 빅데이터 분석 결과 전주를 찾는 외국인은 월 평균 15,000명으로 지역 관광 산업에 활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전주만의 특색 있는 체험과 먹거리 등에 큰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I had a very busy time in the Netherlands, and here I feel like a little bit more zen, looking at beautiful things, eating nice food, enjoying the different atmosphere. It's really nice. 전주시는 관광 거점 도시 선정을 계기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 조선팝과 재즈 페스티벌 등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문화장터와 수문장 교대식 문화제 야행도 펼칩니다. 특히 전주의 8월은 각종 축제와 소리여행, 한옥마을 야간 투어 등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합니다. 여름휴가 여행에 대비한 손님맞이 준비도 마쳤습니다. 그동안 전주시를 찾아주신 분께 감사드리고 우리 전주시는 여러분들이 전주에 오셨을 때 놀고 마시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관광 100선에 12년 연속 선정된 한옥마을의 도시 전주. 전주가 관광거점 도시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관광지로 새롭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전북 박민홍입니다. 인공지능과 멸균 기술을 융합한 공기살균 플랫폼 전문기업 에이버추얼. 최근 두바이에서 100억 원에 육박하는 수출 계약이 성사됐다는 낭보를 전해왔는데요. 혁신 기술을 앞세워 세계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신홍관 기자입니다. 설립 3년이 지나며 연평균 300% 이상 고성장에 100억 원이라는 연간 매출 목표를 단일 시장에서 단번에 이뤄냈습니다. 5년 내 글로벌 유니콘 기업 진입이라는 김태준 대표의 꿈을 현실화할 수 있는 건 세계 시장에서 통하는 기술력이 있어 가능할 전망입니다. 광촉매 소재의 나노금속을 증착시켜 효율을 극대화한 기술력, 광주 과기원을 통해 기존 시장의 광촉매보다 100배 가까운 효율을 검증받았고 뉴욕, 이스라엘, 독일 등 세계 각국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은 지금 약 40여 건의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고 있는 나노 소재 기술력입니다. 광촉매 소재에 나노 금속을 증착시켜서 그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기술력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검증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이제 미국이라든지 헬스케어에서 좀 유망한 국가에서 다양한 전 세계 검증을 마친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점도 경쟁력입니다. 살균이 필요한 가전제품, 자동차 내부나 외부로 노출되는 유해가스 차단으로 환경오염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촉매 모듈에 대해 독일 벤츠사의 제안에 따라 차량 적용이 검토 단계에 있고 볼보 스웨덴 본사에도 조만간 제안할 예정입니다. 국내에선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새끼돼지 살균 인큐베이터 R&D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효율, 수질 개선을 위한 민간 투자 주도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에도 쓰여 병해충 질병을 53.7% 감소시킬 수 있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연구 실적도 발표됐습니다. 스마트팜에 적용이 된다면 그 스마트팜에서 재배 중인 농작물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요. 공기질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도 절감하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어서 우리의 모듈러 솔루션은 상상 이상으로 다양한 시장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이 강력한 우리 에이버추얼만의 마케팅 포인트입니다. 지난 6월 초격차 스타트업 대상 두바이 비즈니스 데이에서 현지 유통업체와 MOU를 체결해 종교시설 학교까지 판매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 베트남 500만 달러 협약에 이어 이달 들어 두바이 740만 달러 수출 계약, 13일에는 대통령 폴란드 경제사절단과 동행해 동유럽 의료시장 진출도 꾀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신진 중소기업이 해외 무대로 영역 확장에 나서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호남 신홍관입니다. 차세대 2차전지 분야의 연구개발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민간과 손잡고 협의체를 출범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30년까지 세계 2차전지 시장 1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3주 연속 제자리 걸음을 나타냈습니다. 규제 완화 등으로 서울과 강남권은 가격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지방은 하락세를 지속하며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 데 따른 것입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이 현지 시간으로 12일 기준금리를 5%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금리 인상은 지난해 3월 이후 10번째로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지난 2001년 4월 이후 22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오는 오전까지 차량 400여 대가 침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정 손해액은 39억 9,700만 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번 주 국지성 폭우가 더 심해지면 침수 피해는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